점심시간, 쏟아지는 직장인들 사이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들립니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사장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기계처럼 커피를 뽑아내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대박집입니다. 줄은 끊이지 않고 주문벨은 1분에도 몇 번씩 울려댑니다. 하루에 수백 잔, 아니 1000잔 가까이 팔아치우는 날도 허다하죠. 네, 다음 손님. 손목은 이미 주문이 너무 시큰거리고 많아요. 다리는 괜찮아요, 다 코끼리처럼 처리할게요. 부어오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거의 다 말입니다. 했어요. 피곤해 이렇게 보여요. 몸이 부서져라 괜찮아요. 일하고 난 사장님이 한 달 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으신가요? 환한 미소? 아니요. 아마 깊은 한숨과 함께 허탈한 눈물만 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집인데 정작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골목골목을 점령한 경쟁사가 노란색, 너무 많아. 분홍색 간판들, 저가 정말 커피 허탈하네. 브랜드들의 잔혹하고도 씁쓸한 민낯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마세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진실을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요즘 웬만한 생수 한 병 가격과 비슷한 이 돈으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생존 투쟁이 서려 있죠.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이제는 우리 집 앞에도 회사 옆에도 심지어는 옆집 건너 옆집에도 생겨나고 있는 이 저가 커피의 습격. 왜 이 시장에 뛰어든 사장님들은 스스로를 커피 노예라고 부르며 한탄하는 걸까요? 단순히 경쟁이 치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거대 자본이 벌이는 치밀한 비즈니스 논리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비껴가는 잔혹한 상권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장의 기묘하고도 서늘한 3개월 법칙부터 이야기해보죠. 저가 커피 매장을 처음 열면 처음 1, 2개월은 그야말로 꿈만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새집 냄새가 날 정도로 반짝거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여기 새로 생겼네? 정말 싸다 하면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점심시간이면 대기줄이 매장 밖 인도까지 길게 늘어섭니다. 사장님은 하루에 1000잔 가까이 뽑아내며 비명을 지르는 머신 소리조차 승전보처럼 들립니다. 아,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내 인생에도 이제 볕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통장에 찍히는 거대한 매출액 숫자를 보며 그동안의 고생과 불안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죠. 이때까지는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3개월이 지나는 시점, 정말 거짓말처럼 공포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활기차게 출근하던 사장님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들어옵니다. 바로 옆 건물 혹은 대각선 건너편 상가 1층에 검은 가림막이 쳐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가 슬쩍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사장님의 심장은 차가운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와 경쟁 관계인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자재들이 쌓여 있거든요. 심지어 내 매장보다 조금 더 크고 요즘 유행하는 최신형 키오스크도 여러 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사장님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집 오픈하면 우리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 업체가 문을 여는 날 내 매장의 매출은 정확히 칼로 자른 듯 반토막이 납니다. 아니, 오픈 이벤트를 하는 옆 가게로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수익은커녕 유지비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현실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본사는 뭐 하는 거야? 상권 보호 안 해줘?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맹점이 나옵니다. 가맹사업법상 같은 브랜드끼리는 보통 일정 거리 내에 매장을 내지 못하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 노란색 브랜드 매장을 하면 바로 옆에 똑같은 노란색 매장이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타사 브랜드입니다. 내가 노란색 간판을 달고 피땀 흘려 상권을 키워놓아도 바로 옆 건물에 분홍색이나 파란색 간판을 단 경쟁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는 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브랜드들끼리 저 자리가 목이 좋네, 장사가 잘 되네 하면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브랜드 전체의 점유율을 높여야 하기에 개별 점주의 생존보다는 깃발을 하나 더 꽂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점주는 거대한 브랜드 전쟁터의 맨 앞줄에 선 소모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제 숫자로 증명되는 저주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저가 커피는 기본적으로 고정비의 저주를 안고 싸우는 비즈니스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았을 때 사장님 손에 남는 돈, 여러분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두값, 종이컵, 빨대, 홀더, 우유, 시럽, 여기에 전기료, 수도세,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면 한 잔에 남는 순이익은 고작 150원에서 200원 남짓입니다. 이 200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매달 나가는 월세 수백만 원, 인건비 수백만 원, 전기료 100만 원 같은 거대한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매출이 일정 수준, 즉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 사장님은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00잔을 팔아야 비로소 가게 유지비가 딱 맞춰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3,000원 이상의 음료로 팔리면 손익분기 잔수는 내려가겠죠. 단순 계산으로 아메리카노만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501잔째부터야 비로소 사장님의 수익이 단돈 200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에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내 손님 중 고작 100명만 뺏어갔다고 쳐보죠. 하루 600잔 팔아서 100잔분인 2만 원을 겨우 벌어가던 집이 500잔을 팔게 되면 사장님 수익은 20%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0원이 되어버립니다.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니까요.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야만 고정비를 뚫고 간신히 마진을 가져가는 이 위태로운 구조에서 옆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소리는 사장님들에게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와 다름없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시장의 큰 손들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익숙해졌고 이는 카페 운영자들에게 더 가혹한 비용 절감과 노동 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카페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이 기형적인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이 모든 현상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의 위기는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를 보여줍니다. 개별 점주들은 각자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커피를 팔지만 모두가 똑같은 박리담의 전략으로 시장에 뛰어드니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경제적 해자가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해자란 경쟁자의 침입을 막는 성벽 주변의 깊은 구덩이를 의미하죠. 하지만 저가 커피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나 큰 기술 없이 자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죠. 즉, 나를 지켜줄 성벽이 없다는 뜻입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품을 오직 가격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니 결국 모두가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치킨 게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서 개별 운영자의 노동 가치는 점점 더 희석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사장이란 이름의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자본이 짜놓은 시스템의 부품처럼 작동하며 본인의 인건비를 깎아 가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볍게 마시는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씁쓸한 경제의 논리입니다.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이제는 누군가에게 커피 지옥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거대한 구조와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든 열정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출혈 경쟁의 끝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네에서 땀 흘리며 커피를 내리는 사장님들은 정말 안녕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셨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세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